피고인은 2025년 4월 7일 오전에 4월 7일입니다. 정부 서울청사 총리 사무실에 가실 때 헌법재판관 후보자 10여 명의 명단이 기재된 리스트를 작성해서 한덕수한테 가지고 간 게 맞습니까? 그건 그 리스트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그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됐던 분들을 일부 정리한 그 제가 갖고 있던 참고용 자료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걸 제가 가져갔다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보여드린 그런 것입니다. 그 리스트는 언제 누가 만들어 둔 겁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위법관들에 대한 인사를 어떻게 이제 볼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것도 아니고 각 대통령 시기마다도 다 틀릴 것 같고, 그렇지만 제가 했던 업무의 경우를 그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5월에 부임했을 때 대법관 세 분에 대한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세 분에 대한 이제 추천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5월 8일 날 어나운스 되고 5월 10일 날 정식으로 임명을 받았을 텐데 바로 그 무렵입니다. 그때 대법원에서 55명인가 하여튼 50명 이상 되는 천거된 분들의 명단을 발표하고, 그 명단을 발표하는 거는 이제 천거된 분들이 인사검증에 동의를 하고 그 명단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언론에 뭐 그런 명단이 쭉 다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대법원 홈페이지에도 이제 그분들이 써낸 좀 더 자세한 경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는데, 상당 부분의 정보가 거기에 인사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까지 말씀드릴게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런 명단을 보면서 그 절차를 진행했는데, 거기서 한 두 달 정도 지났을 때인가요? 그때 이제 또 이은혜 재판관님의 그 임기가 만료돼서 대법원에서 다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 또 30몇 분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명단을 이제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고 또 다 올라가고 해서 두 명단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번 천거되고 또 추천이 되고 했던 분들이 유력한 이런 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헌법재판관 두 번째 할 때 그런 추천이 됐던 분들, 특히 이제 제조에 있던 분들, 뭐 교수님들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런 분들로 해서 9월에 임명되기 전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천거가 되고 했던, 여러 번 천거됐던 분들의 일부를 좀 정돈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을 만나 뵈러 갈 때 제가 이제 참고하려고 들고 갔던 거고. 그러니까 피고인이 만드셨고 새로 만들거나 했던 그런 자료는 근데 만드신 건 피고인이시고 미리 만들어져 있던 거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때 당시에 일부 그렇게 정돈을 했던 거고, 그건 뭐 제가 만든 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 리스트에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도 포함돼 있었습니까? 그때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을 해봐도 김태규 방통위원장이 리스트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함상훈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게 헌법재판관이니까 함상훈 후보자 헌법재판소에 파견 근무를 했고, 그것이 이제 전문성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뭐 헌법재판소에 피고인 지금 죄송한데요. 지금 제 질문은 김태규 방통위원장 포함되어 있냐고 여쭤봤는데 없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인 거죠? 함상훈 후보자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헌법재판소 파견 이런 얘기를 드렸고,
김태규 방통위원장도 헌법재판소에 파견을 갔을 겁니다. 부장검사 때. 그래서 제가 그분도 이 정부에서 인사검증을 받았던 분이고 차관급으로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가 있어서 아마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닌가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리스트에는 없었던 거 갖고 구두로 말씀드렸다는 겁니까?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헌법재판소 파견 그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덕수는 2025년 4월 7일 오전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기로 결정했고 피고인에게 그들에 대한 신속한 인사검증 지시했지요. 근데 저는 그전 저 대통령께 이제 인사 관련되는 말씀 드리고 보좌할 때는 빨리 인사 검증을 해봐, 빨리 검증을 하세요. 이제 그런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의 경우를 이제 선정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그 다음 제가 할 일은 동의서를 받아서 이분들 확인을 하고 아니요, 피고인 그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신속한 인사검증, 그러면은 제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고 인수를 거부하시든지 아니면 제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고 부연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헌법재판관 해서 신속한 인사검증 지시했냐고 이제 여쭤봤습니다. 그렇게 뭐 말씀을 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뭐 대행께서는 뭐 인사 검증이나 이런 절차는 또 잘 모르시니까 뭐 절차를 진행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 워딩은 하여튼 제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예, 알겠습니다. 뭐 절차를 진행하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던 걸로 예, 그리고 기억합니다. 안덕수는 그 당시 증인한테 다음 날인 4월 8일에 이완규 함상훈 지명할 것임도 알려줬죠. 제가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기억은 없습니다. 그럼 이야기 안 했습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저로서는 그 대통령 그 탄핵 결정이 금요일 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그 다음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어려운 심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말씀을 하시면 이게 보안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걸 뭐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오랫동안 뭐 인사 검증을 하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은 제가 했고 그런데 내가 이거 다음 날 뭐 아침에 이걸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은 제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제가 명확히 기억이 날 것 같은데 그렇게는 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판사가 특검에 제출한 진술서입니다. 그래서 진술인이 당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아는 사항을 시간 순서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라는 항목에 2025년 4월 7일 오전 근무 시간 중 민정수석 김주연이 전화로 연락을 하여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를 수락할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정확히 생각이 나지 않지만 수락하면 조속히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 후 당일 오후 2시에서 3시경 이원모 비서관으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아 수락한다고 답변하였더니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일정이 촉박하니 오늘 중으로 인사검증 서류를 제출하여 달라고 하였고 그 직후 대통령실 인사검증팀 명의로 인사검증 양식을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그 양식에 있던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여 가장 먼저 보내주고 그 후 주요 업무 내역을 다시 보낸 후 최종적으로 당일 오후 9시경 검증 기초 자료와 주요 업무 내역과 개인정보 동의서를 이메일로 전달하였습니다라고 지금 진술했습니다. 지금 피고인 보시기에 함상훈 진술서 진술 내용이 사실입니까? 뭐 대충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 내용 보면 결국 피고인들은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하고는 무관하게 이미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
저 권한대행께서 두 사람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라고 하셨으니까 저희는 연락을 드린 겁니다. 예, 아래쪽에 같은 페이지 밑에서 1부터 3행 먼저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시 진술인에게 연락을 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사실상 진술인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될 것 내지 내정된 것으로 말을 한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해 주세요. 라는 질문에 함상훈이 2409쪽 1행입니다. 위와 같습니다. 라고 해서 요 내용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내용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지금 함상훈 워딩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수락할 것인지를 물었다는 거니까 인사검증 결과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미 당신이 수락하면 지명될 거다라는 의미로 읽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업무는 인사검증에 동의를 하면 그 동의서를 받아서 그다음에 검증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 진술 내용을 보시면 그쪽에서 동의서하고 나머지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고 했으니까 뭐 그런 그 전반적인 취지이지 뭐 저것이 지명하는 걸 뭐 확정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 절차 진행 그 내용을 이해하는 그 바가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동의서를 보내면 그 동의서 아닙니까? 인사 검증하고 그 정보 제공 동의서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2025년 4월 7일 당시에 함상훈 이원모 통화 내역 그리고 함상훈 서원식 그 통화 내역은 이제 확인됩니다. 4월 7일 때. 근데 증인하고 함상훈의 통화 내역은 확인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피고인하고 함상훈의 통화 내역은 확인이 안 되던데 피고인은 당시 함상훈에게 어떤 방식으로 연락하신 겁니까? 글쎄 구체적으로 생각은 잘 안 납니다만 뭐 그 데이터 통화도 있고 하니까 연락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증인은 2025년 4월 7일 함상훈과 통화를 한 후에 공직기강 비서관 이원모에게 몇 시간쯤 있다가 함상훈에게 연락해서 함상훈이 헌법재판관 지명 수락하면 오늘 중으로 그에 대한 인사검증 실시하도록 지시하신 건 맞습니까? 예,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동의서를 그러니까 그 지명을 수락하면 하고 저희 인사 검증하고가 지금 이렇게 섞여 있어서 저도 뭐 선뜻 답변을 드리길 그런데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하면 인사 검증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를 좀 그러면 제가 나눠서 좀 여쭤볼게요. 공직기강 비서관 이원모한테 이제 그 피고인이 함상훈하고 먼저 통화를 하셨으니까 시간 좀 몇 시간인지 모르죠. 뭐 몇 시간쯤 있다가 함상훈한테 다시 연락해서 의사 확인해봐라라는 지시하신 건 맞습니까? 함상훈의 의사 생각할 시간 달라고 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의사는 그렇게 나누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인사 검증에 그 필요한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동의서 제출 하시는지 그걸 확인해가지고 인사 검증 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4항입니다. 함상훈은 아까 진술 보셨는데 이제 2025년 4월 7일 오후 9시경에 이제 최종적으로 검증 기초 자료 등을 행정관한테 송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8일 오전에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이완규 함상훈을 헌법재판관으로 이제 지명되었고 그럼 현실적으로 2025년 4월 7일 밤입니다. 뭐 오후도 아닌 것 같아요. 밤에 청문직인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검증이 뭐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그렇게 또는 어떻게 하고 있냐, 뭐 이렇게 제가 챙겨본 적은 없고요. 그전 6개월 동안에. 그리고 그 공직기강 비서관이 우리 그 담당하는 행정관들하고 상의해서 적정한 방법으로 진행해 왔고 또 진행할 걸로 그때도 생각을 했고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뭐 챙겨보거나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 김모는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검증 보고서를 2025년 4월 7일 밤 12시 무렵까지 이제 작성하고 퇴근했습니다. 이거 퇴근 택시 호출한 내역이 나와서 이제 명확하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밤 12시 언저리쯤 아마 마쳤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검증 보고서 작성을. 이후에 해당 검증 보고서 보고 경로가 피고인도 많이 듣고 보셨듯이 좀 불분명합니다. 피고인은 이원모로부터 이완규 함상훈에 대한 검증 결과를 보고받으신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조사 받으러 갔을 때 그런 질문을 하셔서 그게 이제 여러 일들이 있었으니까 딱 그 해당되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질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있으면 공직기강 비서관이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다 해서 그냥 구두로 얘기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 검증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 시간이 되게 짧게 진행이 됐지만 문제 있다는 보고를 저한테 했던 기억은 없고 또 그 이후에 뭐 절차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제가 뭐 특별한 다른 기억은 없어서 문제가 없다는 그 보고를 통상과 같이 아침에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보고받은 문제 없음이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결론이 문제 없음이었는데 이 사건도 문제 없음이죠. 근데 이 사건은 기억 안 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제가 받은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문제 없다는 정도로 가볍게 저한테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으로부터 그 4월 7일에 그 4월 8일에 지명 발표할 거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네요. 4월 8일에 지명할 거다. 4월 8일이라고 이렇게 정해서 말씀하신 걸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 지금 지난번 피고인 신문 때 한덕수 피고인께서는 제 기억에 이제 두 번 말씀하셨는데요. 처음에 이제 4월 8일 국무회의 때 지명하려고 한다고 하셨다가 이후에 이제 넘어갔다 제가 재차 이제 확인하니까 한덕수 피고인께서 4월 8일이라고 얘기했고 국무회의 얘기는 안 한 것 같다로 좀 정정하셨어요. 그래서 4월 8일이라고는 해줬고 국무회의는 아니라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왜 이걸 여쭤보냐면은 피고인께서 4월 8일 지명 일정을 이제 한덕수 피고인한테서 이제 미리 들으셨으면은 피고인이 이원모 피고인한테 지시하시는 내용이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4월 7일 오후쯤에 이제 이원모 피고인한테 인사검증 지시한 것으로 보이시는데 한덕수 피고인으로부터 4월 8일 지명 일정을 들으셨다면은 단순히 신속하게라고 하셨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왜냐하면 이틀도 굉장히 신속한 시간 같은데요. 그래버리면 지명 발표해버린 다음에 인사검증 보고서가 나오니까 그 지금 4월 8일 지명 예정일이라는 거를 못 들으신 게 확실합니까? 아니, 기억이 안 나시는 게 지금 그 진술이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 순번 5번 서원식 1회 진술조서 제시 좀 하겠습니다. 네, 1회입니다. 1회 345쪽입니다. 345쪽 10행부터 그 페이지 끝까지입니다. 예, 지금 여기 보시면 서원식 1회 조서입니다. 뭐 2회 조서 아니고요. 서원식 진술 보면은 제가 기억나는 범위에서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원모 공직기강 비서관님이 2025년 4월 7일 오전경 저에게 오전경 이거는 통화 내역 같은 거 확인하니까 이제 오후로 확인이 됐습니다. 차후 조사 결과 오전경 저에게 처음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지시하시면서 오늘 내일 중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을 정도로 신속하게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언급하셨습니다. 위 지시를 받은 저와 김모 행정관이 검토한 결과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검증 의뢰, 경찰청에 대한 세평 의뢰, 국정원에 대한 신원조사 의뢰까지 진행하면 그 회신 기간을 고려할 때 1, 2일 이내에 인사검증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직기강 비서관님께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는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한 검증 의뢰, 경찰청에 대한 세평 의뢰, 국정원에 대한 신원조사 의뢰는 생략하고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미리 보고 드렸고, 이를 공직기강 비서관님으로부터 승인받고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게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원모 피고인이 이 행정관들한테 지시하는 것은 결국 피고인한테서 받은 지시를 지시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오늘 내일 중으로 헌법재판관 지명할 수 있을 정도로 신속하게라고 하면 피고인께서는 한덕수 권한 대행으로부터 4월 8일이든 뭐든 이런 비슷한 말을 피고인도 들으셨기 때문에 이원모 피고인한테 이런 취지로 지시하신 것 아닙니까? 글쎄요, 저 뭐 오늘 내일 중으로 그런데 뭐 오늘 할 테니까 그런 얘기는 아닐 것 같고, 그 매우 신속하게 이제 진행하라 뭐 그런 취지가 아니었나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